반갑습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안지희 부연구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연구원의 2019년 기본과제로 주요국의 재산세 과세표준 평가체계 연구를 수행하였고, 본 발표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PPT 또는 발표를 들으시다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해당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장과 3장에 관한 설명은 1장의 서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1989년 공시지가 제도를 시작으로 30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공시제도의 체계 및 운영 그리고 관련 법규에는 많은 변화와 함께 긍정적인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세 부담과 직결되는 공시가격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부동산 과세의 불형평성에 대한 원인을 공시제도 또는 공시가격에서 찾았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은 낮은 현실화율과 지역 또는 부동산의 유형이나 용도 간의 불균형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정책 발표와 함께 2019년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체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과세 제도의 운영체계 및 과세표준 평가제도를 조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연구 범위를 설명하면 우선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서 부동산 재산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보유세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는 따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제도는 국가마다 매우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조사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검토 항목 또는 조사 항목을 자문을 통해서 정하고 그 내용을 채워갔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첫 번째 파트는 남색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 과세제도 및 과세표준의 운영체계에 관한 검토로, 그 내용에 대한 조사 항목은 회색 화살표 안에 있는 목록과 같습니다. 검토 대상 국가는 덴마크,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영국 등 7개 국가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과세표준의 평가체계에 관한 검토로 덴마크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 항목은 회색 화살표 안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2장과 3장에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관련 보고서 등을 수직 검토하는 문헌 연구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인용과 출처는 연구 보고서에 상세히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7개 국가의 재산세 구조와 과세 운영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국가마다 부동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세목은 무엇이 있으며 각 세목별로 과세 대상, 즉 과세 객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고, 세목별 감독기관과 과세 주체는 어디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사 항목들을 정리하여 지금 보시는 표에 요약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재산세의 구조, 즉 재산세 세목과 세목별 과세 대상이 국가마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세목별 감독기관 및 과세 주체가 국가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들여다보면 덴마크의 경우 재산세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세로 건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가치세로 주택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택 및 별장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세는 사업용이나 제조용 또는 행정용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같이 공적 부동산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대신 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토지세와 서비스세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세를 부과 징수하고 부동산 가치세의 경우 중앙정부가 징수하고 그 세수입을 지방정부에 재분배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감독은 덴마크 조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인 캐나다와 미국의 재산세는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 대상인 부동산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분류 기준은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각 부동산 유형에 따라 재산세의 세목을 세분화하거나 과세 주체를 달리하기도 하며 평가 비율이나 재산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감독은 대체로 주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연방국인 호주의 재산세는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토지세와 기초자치단체인 카운슬에서 부과하는 카운슬 레이트가 있습니다. 토지세는 주 주거지 및 농업용 토지를 제외한 수익을 창출하는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과세 대상은 주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입니다. 카운슬 레이트는 토지세 대상인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주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건축물 등의 구조적 개선을 토지 가치에 반영합니다. 한편 과세 제도의 감독기관은 주정부 산하 평가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정자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이며 고정자산 평가액이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과세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으로는 토지 그리고 주택, 점포, 공장 등의 건물을 포함하는 가옥 그리고 사업용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구조물 및 기계 등의 고정자산을 의미하는 상각자산을 포함합니다. 고정자산세는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서 부과하고 총무성의 자치세무국에서 감독합니다. 다음으로 연방국가인 독일의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에서 부과하는 부동산세가 있으며 각 게마인데 영역에 존재하는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두 가지 부동산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부과하는데 하나는 농업용, 산림업용, 상업용 부동산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용 부동산과 그 외의 부동산 그룹입니다. 부동산세의 감독은 연방재무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4개의 지역분권 체제를 실시하고 있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녀왔습니다. 따라서 과세제도 역시 4개의 지역마다 다른 성격을 보입니다. 특히 북아일랜드의 제도는 잉글랜드 등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구분하여 과세해 왔으며 주거용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카운슬세는 지방세이고 비주거용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기업 레이트는 국세이지만 전부 지방정부의 세수가 배분됩니다. 두 가지 재산세는 모두 영국 국세청에서 감독합니다. 이상으로 7개 국가의 재산세의 구조 및 운영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7개 국가에 대해 재산세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평가 운영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조사 항목은 평가 주체로 과세표준의 평가를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된 평가기관에서 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조사 항목은 평가 인력 신분으로 평가 담당 기관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감정평가사와 같은 전문 자격사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사 항목은 과세표준 평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7개 국가에 대한 4가지 조사 항목은 화면에서 표시는 표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과세표준의 평가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소속의 기관이나
부서에서 맡거나 정부 산하에 독립된 기관에서 평가하는 등 국가에 따라 다양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주에 따라 평가 주체가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기관들 내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에 해당되는데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며 국가에 따라 감정평가 전문 자격사를 고용하거나 입사 후에 교육과정 또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과세평가 기관에서 평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국가는 호주와 일본 혹은 캐나다 일부 지역으로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평가 업무에 대해 외부 평가업체 또는 민간 평가사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에서는 과세평가 결과에 불복 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과세표준 평가체계에 대해 알아보며 이를 위해 덴마크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크게 7가지 조사 항목을 중점으로 검토하였고 그 내용을 보시는 표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덴마크의 평가체계를 살펴보면 토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토지 가치로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시장 가치를 말하며 지대가 아닌 지가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자산가치 평가액이며 토지와 건물 일체의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가치의 재평가는 2003년부터 2년을 주기로 실시하며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구분하여 경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감정평가 3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매매 접근법 또는 다른 말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평가의 기본 원칙은 완전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토지의 채유효 이용에 기초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치의 결정 방식과 대량평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발표의 시간 제약상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며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덴마크는 과세표준 평가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대량평가 방식이 선진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덴마크의 전산화된 대량평가 방식의 사용과 모형에 대해서만 관심 있게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가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공시지가처럼 표준 개별 방식에 가까운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덴마크에서는 토지평가를 위해서 지역 및 토지 용도별 평균적인 토지 단가를 의미하는 토지 기준 가격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 단가를 개별 토지 평가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건물 평가를 위해서 기초주택 접근법을 채택하여 우리나라 표준주택에 해당되는 표준적 주택가격의 단가를 개별주택 평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덴마크의 부동산 과세표준 평가는 표준 개별 방식을 이용한 대량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가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 형성 요인을 설명교수로 이용한 다중회계 모형을 사용합니다. 한편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한 평가위원회의 결정 가격은 감독이사회에서 검증 또는 감독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덴마크 감사원의 지적이나 언론의 동향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과세평가를 맡아왔던 국세청은 컴퓨터 기반 대량평가 시스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부정확한 평가의 원인은 부동산 가치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충분하고 신뢰성이 낮은 거래가격을 근거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잘못된 평가가 불러온 문제 중에서 특히 과대평가된 주택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국세청은 자료 부족으로 어느 주택이 과대평가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3년 덴마크 감사원 지적에 대한 조치로 구 국세청은 새로운 과세평가 시스템을 2015년도에 도입하기로 하였고 2017년 조세기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2018년 7월부로 구 국세청은 7개의 기관으로 분리되고 7개 기관 중 재산과세평가국이 과세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정부는 새로운 과세평가 시스템 도입을 재차 연기하여 2021년 과세평가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에 관한 정확한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대량평가 시스템 구축은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과세표준 평가체계에 대해 7개 항목에 따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 국가로서 주별로 과세평가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평가체계에서도 서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부동산의 재평가도 주에 따라 1년 또는 2, 3년마다 시행하는 주가 있는 반면 평가 주기를 최대 10년까지 허용하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3방식 접근법을 부동산 특성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대량평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평가합니다. 주별 혹은 지방정부별 평가기관에서는 대량평가 모양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 가격의 검증 과정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으며 개별 부동산의 특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7개 국가의 재산세 과세제도 운영과 과세표준 평가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특히 덴마크 과세 대량평가 시스템의 체계에 대해 고찰하고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가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에 시사하는 바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와 연계하여 생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세를 위한 평가는 어느 평가보다도 일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며 여러 국가에서도 과세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유형에 따라 과세평가 기간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평가 관련 법제나 지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 있다 하더라도 두 조직의 운영 방식이나 전문성 그리고 교육과정 차이들로 인해 부동산 유형 간의 평가 형평성이나 균일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유형별로 과세평가 기간이 이원화된 우리나라 공시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덴마크나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나 평가 체계는 선진적이고 체계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진적인 대량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덴마크의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약식 가치 산정인 과세시가 표준액이나 기준시가 산정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가격과 유사하게 표준 개별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개별 방식의 가격 결정에서 평가의 일관성과 균형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부동산의 표준 가격, 즉 우리나라의 표준지일 것입니다. 이 가격을 덴마크에서는 필수적 요건이 없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 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평가의 주축이 되는 표준 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덴마크 방식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의 최근 이슈나 몇몇 선진국 사례를 통해 강조되는 것은 부동산 평가의 자동화 방식이 해답은 아니며 컴퓨터 기반 대량평가 시스템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도구적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컴퓨터 기반 대량평가 모형이나 자동평가 모형의 맹점은 평가 결과가 실거래 가격 등의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덴마크 감사원의 지적처럼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실거래 가격의 사용은 부정확한 과세평가를 낳았고 과세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실거래 기반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 첫 논의를 한 후로 수년째 도입을 미뤄왔으며 실거래 기반 자동평가 시스템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 정부와 감정평가 업계는 과세 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노력 안에는 자동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중함과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국의 재산세 과세표준 평가체계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